미든시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상승 출발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됐는데요. 우선은 지금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코스피는 상승폭을 많이 줄여서 2218선 정도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좋을지 그리고 잠겨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10월 들어서 저희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야지 지수가 어떻게 또 마감이 될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지금 시장 상황을 머니맵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우선 지금 1시간 만에 이 상승불을 켠 종목들의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IT 투톱인 삼성전자 2%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IT 쪽에서도 특히나 LG 디스플레이가 장 초반부터 7% 정도의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보이는 상황은 일단 5% 정도로 오름폭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등이 강한 상황. 그리고 금융주도 뭐 괜찮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자동차 섹터와 네이버 카카오는 좀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빠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개장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짚어봤던 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일단 오늘 단연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인지 바닥이 확인이 된 건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 시장의 특징을 하나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쏠린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딱 화면을 보셔도 업황을 보게 되면 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38선 네. 기준으로 앵커님은 빨간 옷을 입고 계시다 보니까 이쪽은 빨간색. 어. 이쪽이 어떤 쪽이었죠? IT 쪽이죠. 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또 약간 IT 대형주 쪽으로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은 강하다. 근데 이쪽은 약간 그 외적인 종목들이죠. 그러게요. 네, 그쪽은 한쪽으로 또 보통 저희가 그렇죠. 삼성전자가 셀 때는 반도체 쪽으로 또 매기가 많이 몰리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줄이고 글로 또 가는 현상. 이게 지금 보이는 과정 쪽에서 그럼 그동안 많이 좀 심했던 IT 업종에 대한 재발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실적은 생각보다 별로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패널 가격들 다 LCD를 중심으로 계속 하향되고 별로 좋은 모습들이 아닌데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실적 발표할 쯤에 그동안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들이 청산되면서 어떤 주가에 대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고요. 근데 또 실적 발표하면서 역시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아.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미리 밀리고 거기다가 약간 반전 신호가 나오는 부분들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디스플레이 업황들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 또 하나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11월 말일인가요? 그 카타르 올림픽이 있죠. 네, 예전에 네. 올림픽이 아니라 저 월드컵이 네, 있죠. 월드컵이죠. 네. 월드컵 열리는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넘게 남았는데 월드컵 분위기 전혀 안 나네요. 네, 이런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때 뭔가 또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LG 디스플레이는 어떤 지금 얘기하는 뭐 OLED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핵심을 또 이끌고 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IT 기기 또 모바일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의 변화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딛고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실적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뉴프렉스는 저희 시간에 좀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뭐 XR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팀쿡 애플 CEO도 뭐 AR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뉴프렉스 오늘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3.78% 정도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기대감을 한참 갖고 있다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내려간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그래서 지금 XR 관련된 쪽의 뉴스는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애플뿐 아니라 내년에 소니부터 그리고 또 이제 구글이나 이제 삼성은 한 1년 정도 늦다고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IT 기기 쪽에서 어떤 확장인 즉 어떤 컨텐츠가 왔었을 때 그를 또 볼 수 있는 또 다른 IT 기기의 확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없던 게 새로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밸류로 이끌어가는 현상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매물들이죠. 그 지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쌓았던 매물들을 좀 소화하면서 움직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뚫고 움직이는 어떤 강한 특히 이를 거래량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여전히 지금 PCB 쪽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XR 기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뉴프렉스나 또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죠. 네. 또 관련된 증착 장비, 소형 증착 장비의 강자 이런 종목들은 아마 추가적인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개장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HPSP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신흥 강자 바로 7월 15일에 또 상장한 나름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 분야에서 고압 수소 관련 장비로는 또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죠.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고압 수소 쪽, 그러니까 고압 열 처리 장비 쪽의 강자입니다.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글로벌 전 세계를 봤을 때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죠. 그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 또 디스플레이까지도 영역을 확정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앞으로 이제 나노 경쟁,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날 때마다 그에 따른 필요성이 제일 증가하는 쪽의 장비다라고 하는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런 고압 열처리 관련된 수소를 활용한 고압 열처리를 통해서 무엇보다 어떤 반도체 장비의 어떤 개선을 갖고 반도체 공정의 개선을 갖고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지금 HPSP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바로 축소와 강화, 좀 상반된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 텐데 어떤 부분이 축소되고 어떤 부분이 또 강화되는지요? 네, 작가님이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만 딱 넣고 이렇게 되면 네. 뭔 얘기냐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보시라. 네. 네. 던지신 거죠 저한테. 네. 네. 그래서 일단 축소란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런 케이펙스 투자 즉 투자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일반적인 뭐 장비나 또 소재 쪽도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업황이 네. 부진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장비 업체들은 계속 또 눈길이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램 쪽이나 파운드리 쪽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낸드 쪽에서도 어떤 단수를 높이는 이런 경쟁으로 기술 투자와 관련된 쪽은 계속 앞으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쪽은 강화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쉽게 업체들이 투자를 게을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의 수혜라고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는 비메모리 업체 쪽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메모리 업체 쪽으로도 미세 공정에 대한 변화를 끌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강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디램 고객사 2개 정도가 고객사로 확보가 됐고요. 그런 쪽에서 디램양 매출 비중도 한 29%대에서 내년 가게 되면은 한 38%까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라는 쪽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메모리 업체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보통 캐파가 1년에 한 4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인데 벌써 지금 받은 수주만 보게 되면 이게 꽉 찬 상태고요.
내년까지도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까지 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비 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축소된 ASML 정도 쪽으로 보시면서 어떤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수출 비중이 한 70%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에 환율 효과도 톡톡히 받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반도체 트렌드와 맞고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기대 요인들은 더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할 요인들이 많은 만큼 이 부분들이 고스란히 또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연간 실적 전망을 보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앞서 잠깐 차트 그래프가 네. 나왔었죠. 네, 그때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올해 매출 1,5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 그림만 보게 되면 가파른 성장에 대한 변화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하나 또 매출이 내년 가게 되면은 2,000억대, 영업이익이 1,100억대 이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네,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끌고 나가면서 이런 독점적이라는 얘기가 이런 때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익성이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에 대한 변화를 끌어가면서 시총이 지금 1조 1,0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어느 정도 감안은 했겠죠. 하지만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어떤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들도 한 번쯤은 더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고점 시도는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다 좋은데 딱 하나. 네,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한 4개월째 되다 보니까 보통 보예수나 관련된 물량들이 한 6개월, 1년 단위로 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이제 단기적인 한계들 이런 것도 체크는 하시되, 아직까지 한 11월, 12월 때 연말까지 가야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계속 또 어떤 성장에 대한 변화들은 체크할 상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보호예수 물량 부분은 저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체크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종목은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9월 중순 들어서 좀 눌렸다가 최근 3거래일째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높죠. 근데 그쪽에 성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계속 관심은 높아지는데 한 6만 원대 이상보다는 한 5만 9천 원대 정도쯤에서 진입하는 전략들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와 연결되고 있는 6만 7천 원대 정도가 1차로 안착을 해야 될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3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만 원 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5만 8천 원에서 5만 9천 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6만 7천 원, 손절가 5만 3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코스닥의 라이징 스타, 아이디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제 기억에는 지난 6월쯤에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CCTV계의 강자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또 한번 짚어볼까요? 네, 좋은 회사인데 낙폭이 큽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좀 받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할이 줄어들까라는 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업 가치는 유지되어 있는데 주가만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안정받게 되면 회복력이 빠르겠죠.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일단 네트워크 카메라라든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DVR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CCTV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또 디지털로 변환해서 영상을 간직하는 이런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이런 서비스죠.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아이디스 파워텔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영상 보안 토탈 솔루션까지 진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어떤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되는 모습들은 계속 나온다라는 쪽에서 이에 대한 변화들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CCTV 시장, 지금 보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나 DVR 같은 사업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또 짚어주셨는데 중국산 CCTV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영상 관련된 분야의 지위 한 5위 정도 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마켓쉐어 1위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 거래선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해외 한 70개, 국내에서도 100개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꾸준하게 관련된 쪽에 뭐 수주가 뭐 크게 꺾인다든가 이런 쪽은 업계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산 CCTV는 말이 많은 게 그 CCTV를 통해서 영상이 또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 보니까 중국산 손절 그리고 또 그를 대체할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회사의 재부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네. 작년부터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제 사물 인터넷 연결된 뭐 방범이라든가 뭐 또 이런 쪽은 또 테마주 쪽으로 뭐 강력 범죄가 나왔을 때 뭐 움직이는 경향은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산업 안전 관리 쪽에서도 CCTV는 다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사람이 안 가도 어떤 관제를 통해서 그 어떤 방범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이걸 좀 확장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요즘에는 예전에는 주차하고 나오게 되면 거기 박스 안에 아저씨가 계셔서 티켓 받고 네. 3,100원, 100원 네. 없어요? 막 이런 거 신랑이 네. 예, 걸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없이 다 이제는 기계가 하나 서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관련돼서 어떤 주차장에 자리가 있고 없고 이런 것들 다 CCTV로 또 확인이 되겠죠. 게다가 이걸 더 확장시킨다. 스마트 팩토리죠. 이쪽까지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은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보안 관련된 쪽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카메라가 많아질수록 또 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플랫폼에 관련된 쪽의 강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디스의 이 CCTV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사용이 될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도 괜찮았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2020년도부터 실적이 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의 변화를 봐서 이 작년 같은 경우도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 괜찮고요. 근데 더 눈길이 가는 거는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합치면 161억 정도 151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작년 한 해의 거의 88% 수준이다. 그러면 거의 작년 한 해 수준을 올해 상반기에 다 했다는 얘기겠죠. 네. 네, 하반기는 놀아도 작년만큼 나온다. 회사가 놀겠습니까? 네, 전혀요. 안 놀죠.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이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되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근데 주가만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 중소형 업체들이 부채 비율이 올라간 회사들은 이자 비용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재무 구조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제 시총이 2,1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실적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생각했을 때 주가 안 비싸다라는 관점들도 바라보면서 어떤 시장 안정권에는 턴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쪽으로 좀 길게 보는 전략들이 어떨까라는 쪽에서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실적 좋고 재무 구조가 좋은데 참 주가가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만 원대 밑에서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낙폭이 컸다 보니까 하락의 역순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1차 저항대가 23,500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정도 안착은 길게 보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의 변화 보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디스는 좀 길게 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 목표주가 23,500원, 손절가 1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내 계좌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잠금 해제 종목들 2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